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입니다. 오늘 2월 첫 전국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안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성태 사법부 사법농단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가 대상입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였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번 탄핵안 소추는 1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통과는 기정사실인 상황이었고 여기에 18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판사 길들이기다, 상권 분립 침해다 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표했고, 특히 임 판사가 2월 말로 퇴직할 예정이라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데 형식적이고 무리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녹취 파일이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이전에 조사한 법관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2일날 2차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는 탄핵 찬성이 44.3%, 반대가 45.4%, 오차범위 내 팽팽하죠. 저희 폴리뉴스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것은 찬성 46.9%, 반대 43.5%, 찬반 우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모두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이나 상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진영으로 갈라진 수준의 의사표현이라 보이는데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무를 박탈하는 헌법상 제도입니다.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지만 법관에 대한 탄핵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월권과 직권 남용, 헌법에 배치되는 행태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단 2번 사법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2대 국회 때 유태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고 18대 국회인 2009년에 신년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법관 탄핵에 대한 사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106조에서는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1년이 최고입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탄핵 소추의 절차로만 직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들은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이를 대신해서 유일하게 탄핵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 것이 국회입니다. 상권분립 침해를 야당에서 이야기하지만 법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국회는 왜 법관 탄핵에 지금까지 몸을 사려왔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보호적 대응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 예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맡게 되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정쟁에 의해 정치의 사법화라는 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갈등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 사법 권력의 손에 넘겨왔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검찰과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정치 세력화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끊지 못하는 고리, 여기에 법관 탄핵 사례가 없는 근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양성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혐의를 받은 법관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그중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직으로 징계에서 벗어났고 6명은 불기소 처리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양성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반대 급부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법 이슈에 개입하여 1심 판사의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었습니다. 탄핵 의결된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도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재직 시 세월호 7시간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또 다스야 전 쌍깨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당시 담당 재판부에 대한 지시성 조언은 물론이고 빨간 펜으로 이건 넣고 저건 빼란 식으로 판결문을 직접 수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는 문구를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지만 무슨 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인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형사상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이고 월권은 직무상 범죄는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의 독립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헌법 위반 행위에 의한 탄핵 소추가 없으면 사법농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2월 말까지 헌재 심판이 가능한가를 두고 탄핵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헌재가 사건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 여부를 본안 판단으로 직접 가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2007년 BBK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사건 접수에서 판단까지 14일 만에 끝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4대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가 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헌법 소원은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18일 만에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월 20일로 임기가 마쳤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두고 미국 하원은 1월 13일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안을 최종 결정하는 상원도 이미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고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금지해 본보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선동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면하는 것은 의회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지체되는 경우라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 행정처 판사로 재직 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이 의원은 탄핵 추진에 대해 법관 탄핵 자체가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역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은 사법부의 실질적 개혁을 추동할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법관사의 관료와 반헌법적 행위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적 행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온 구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 역시 정정의 차원을 벗어나서 국회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상권 분립의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서 본 탄핵 소추의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들 의견을 수렴한 사법부 개혁 방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서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각종 입법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기대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준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